138페이지입니다. 식품학부터 나갈게요. 자, 138페이지 식품학 보면 자, 제일 첫 번째 식품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뭐는 식품이 아니냐? 의약품은 식품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뭘 설명할 수 있을까? 껌 식품이야. 술 식품이야. 심지어 담배도 기호식품이야. 식품이야. 식약청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글루코사민을 먹는다거나 비타민 C를 먹는다거나 식품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의약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학의 정의를 보면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는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표가 나와 있어요. 5대 영양소. 이거 문제 나와요. 중요한 거야. 자,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입니다. 그럼 3대 영양소는 뭐야? 탄단지야. 열량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열량소가 뭐야? 내가 몸에서 필요한 칼로리를 내는 걸 열량소라고 해요. 또는 3대 영양소로 얘기를 합니다. 3대 영양소 또는 열량소라고 얘기해서 칼로리를 나타내는 모든 거를 열량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열량을 계산하고요.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거는 칼로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은 칼로리 계산하지. 과자나 이런 거 콜라 같은 거 뒷면 보면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에 대한 칼로리만 적혀있지 무기질이나 비타민 써있어. 함량만 적혀있어요. 칼로리는 계산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떠나서 원가 계산이나 이런 이 열량소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나왔을 때 헷갈리라고 일부러 무기질 몇 그램, 그 다음에 비타민 몇 그램 이게 써있어. 그건 뭐야? 함정이야. 그건 열량을 구하면 안 돼. 절대로 칼로리가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나타내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얘네가 몇 그램을 당 칼로리 나타내는 것도 외우고 있어야지. 탄수화물 지민아 몇 그램? 그치 1g당 4칼로리. 탄수화물도 똑같습니다. 단백질과 1g당 4칼로리의 힘을 내고요. 지방은 높아 9칼로리야. 1g당 9칼로리. 보너스로 하나만 더 알고 있자. 알코올도 가끔 문제가 나와요. 알코올. 근데 식품 구성에서는 얘를 구하는 공식에는 알코올은 안 나와. 니네 어디 봐도 뒤에 알코올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 써있었어? 없잖아. 그지? 근데 알코올이 문제에 나왔을 때 몇 칼로리 힘을 내냐? 7칼로리의 힘을 낸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먹어도 소주를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7칼로리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열량소 탄단지야. 탄단지. 내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키가 클 수 있게 만드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거죠. 사람은 요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식사를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구성소. 몸에 근육을 발달시킨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어? 이 몸을 훨씬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 내가 땀을 흘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몸에? 그치, 염분이 있어야 돼. 소금은 뭐야? 무기질이야. 그치? 내가 땀을 흘리려면 수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몸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면은 뭐야? 단백질이 있어야 되거든. 근육이 있어야 힘이 날 거 아니야. 그거는 구성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어? 단백질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는 거고 조절 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것도 무기질에 해당이 되고요. 이빨이 튼튼해지려면 칼슘. 그지? 뼈가 튼튼해지면 칼슘이 있어야 되고 요런 것들은 무기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내가 눈이 더 잘 보이게 하려면 뭘 먹으면 좋을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눈이 좋아지려면 초록색 아니야. 안토시안. 블루베리 많이 먹으라 그랬을 거야. 그지? 그리고 주황색 당근을 많이 먹어도 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야? 비타민이라는 거야. 그건 얘기 조절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조절 영양소. 그지? 조절 영양소, 구성원 영양소. 그다음에 3대 영양소, 열량 에너지를 내는 열량소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6대 영양소를 물어볼 때가 있어. 6대 영양소. 그건 뭐냐? 물.
6대 0에서로 따지면 물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식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일반 성분이 있고 특수 성분인데 이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식품의 구비 조건 이것도 도덕 문제야. 잘 읽어보면 맞는 말만 고르면 돼. 다음에 식품의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라고 문제 나왔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봐도 문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도가 나오면 옆에 페이지가 나오지, 문제가 나오지. 풀어봐야 돼. 풀어볼 시간이 없으면 답이라도 매겨. 줄이라도 거. 줄 거서 답이라도 동그라미 쳐놔야 돼.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쿡 쌓이고 나면 너무 숙제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140페이지 보면은 식품 구성에 관한 분류에 대해 성분에 대한 분류가 나왔습니다. 곡류 있고 두류 있고 감자, 채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먼저 곡류부터 보겠습니다. 쌀이지, 그지? 쌀, 뭐 보리, 그 다음에 현미, 뭐 이런 것들이 작곡에 가단 것들이 이제 곡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뭐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아주 적게 들어있고요. 탄수화물의 양 함량이 많고요. 저장성이 좋다. 왜 저장성이 좋을까? 곡류가 왜 안 썩어? 곡류는 왜 안 썩어? 음식이 썩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음식이 썩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마른 오징어는 안 썩잖아. 오징어는 썩잖아. 뭐 때문이야? 그치, 수분. 수분에 따라서 음식이 썩냐 안 썩냐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곡류가 안 썩는 건 뭐야? 수분이 없기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저장성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두류 종류 한 번씩 읽어보고 감자류, 이거를 다른 말로 서류라고도 얘기합니다. 서류. 감자류를 다른 말로 서류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저장성이 너무 낮아. 왜 그래? 수분이 많아. 수분이 70에서 8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안 줬는데 지가 알아서 싹을 터. 그지? 감자 햇빛만 보면 지가 알아서 싹을 나. 왜? 지네가 갖고 있는 수분이 80%야. 그래서 감자에서 싹이 나면 또 거기서 독이 나오지. 솔라닌이라는 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감자에 싹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하고 먹어야 돼. 그지? 그 부분을 도려내고 먹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자, 채소로 엽채류 있고 근채류 있고 경채류 있고 과채류 있고 화채류가 있습니다. 자, 엽채류는 이파리 먹고요. 근채류는 뿌리를 먹고요. 경채는 줄기를 먹고요. 과채는 열매를 먹고요. 화채류는 꽃을 먹죠. 브로콜리, 아티초크, 컬리플라워. 컬리플라워는 아예 답이 써있는데 그지? 플라워잖아. 그래서 컬리플라워가 뭐야? 하얀색 브로콜리. 하얀색 브로콜리가 컬리플라워에 해당이 되고요. 자, 하얀색 브로콜리 컬리플라워를 얘를 개발해서 만들어낸 게 브로콜리야. 그래서 걔하고 걔는 똑같은 꽃 부분을 먹는 거고요. 아티초크는 뭐냐면 정말 연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전에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요리를 배울 때는 진짜 백화점 아니면 백화점도 인천 이런 백화점은 있지도 않았어. 저기 강남역 신세계나 이런 데 가야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홈플러스가 또 있더라. 신세계에 나도 깜짝 놀랐어. 사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지? 아티초코를 병조림으로 해서 아티초코를 팔아요. 진짜 연꽃처럼 약간 죽순처럼 생겼어. 그래서 꽃 부분에 먹는 아티초크라는 이름은 초콜릿 같은데 꽃입니다. 그죠? 꽃이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 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화채류로 해당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과실류, 요거는 미리 넘어가고 해조류 나갈게요. 자, 해조류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 I라고 하죠. 원소기호.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오면 무슨 역할을? 얘 무기질이야, 무기질. 건강하게 우리가 몸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조절 에너지였죠. 자, 그러면 이 조절 에너지인 요오드가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무슨 역할을 하냐? 갑상선을 예방을 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 암이랑 유방암이거든.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암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유죽분비 효과가 있어. 유죽분비. 그래서 애 낳으면 뭐 먹어? 미역국. 해조류잖아. 그지? 젖이 돌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해조류가 하는 일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버섯류 봅시다.
섬유수가 풍부하대요. 소화가 잘 안 된대. 그럼 이 말은 뭐야? 살이 빠진다는 거지. 그지? 섬유질이 많다는 건요, 몸에서 흡수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 장을 그대로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장을 자극시키니까 변비에 효과가 있고 살이 안 찌게 되는 거지. 그럼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건 뭐야? 버섯을 많이 먹으면 돼. 버섯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포만감은 이때 살이 잘 찌지 않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동물성 식품 육류 있고요, 어패류 있고요, 난류 있고 유류 있습니다. 자, 육류에는 단백질이 높으대요. 근데 생각보다 낮지. 20%밖에 안 들어있대.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육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산일까? 불포화지방산일까? 자, 지방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 또는 포화지방산,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쉽게 정리해 줄게. 얘는 좋은 놈이야. 얘는 나쁜 놈이야. 왜 그러냐? 포화지방산은요,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 들어봤지? 그래서 혈관을 막히게 해요. 혈관을 막히게 해서 뒷목 잡고 쓰러지고 죽을 수 있는 게 심근경색이라고 하잖아. 이게 포화지방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류를 즐겨 먹으면 뭐가?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녀석이 또 이 반대의 불포화지방산이야. 얘는 좋은 놈이야.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정의해보자. 고기에 들어있는 게 누굴 것 같아? 포화지방산. 그럼 불포화는 어디 들어있냐? 식물성 기름과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동물 중에 포화지방산이 안 들어있고 불포화가 더 높은 동물이 하나가 있어. 오리고기. 그래서 오리 기름은 많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 어른들이 아마 했을 거야. 그게 바로 왜? 걔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오리 기름은 우리 혈관을 깨끗해지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혹시 알고 계시고요. 자, 어패류 뭐 많이 들어있다 했어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럼 생선기름을 많이 먹으면 우리 혈관은 깨끗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암만 이 텔레비에서 떠들고 그럼 뭐해? 우리는 고기를 더 많이 먹는데, 그지? 그래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생선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못 알아듣니까 어때?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난류, 계란 이런 용유고요. 우유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유지식품에 이제 건성류 있고 반건성류 있고 볼커선류 있습니다. 종류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가 문제 내기 쉽겠지. 다음 중 반건성류가 아닌 것은 섞어놓고, 다음 중 불건성류가 아닌 것은 골라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가 130 이상인 건 뭐 들깨, 그래서 쉽게 굳어지는 애들, 그 다음에 들깨유, 뭐 잣 이런 것도 후두, 아무래도 건가류 중에 많이 들어있는, 그지? 고체로 들어있는 반건성류는 참기름, 대두유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땅콩기름, 동백기름, 올리브유는 불건성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성 유지. 자, 아까 설명했죠.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체내 저장이 잘 되고 혈관 질환을 일으킬 때 뭐야? 혈관이 막히게 한다 했어요. 포화지방산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이 쌓인다고 그랬죠. 가공유지 나왔네. 가공유지. 이거 문제 꼭 나와요. 가공유지 뭐야? 아니, 공장에서 만들었네. 가공이야. 만들어냈다. 가공유지라고 하고요. 가수소화 또는 경화유 다 똑같은 말을 뜻하는 거니까 필기에 어떤 거 나와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가리키고 시험장에 얘가 나오면 선생님 시험장에 안 배운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가르쳐줄 거야. 가공유지, 가수소화, 경화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간경화라는 말 들어봤어? 간경화가 뭐야? 굽는 거야. 간이 굽는 거를 간경화라고 해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경화유는 뭐야? 아니지. 굳은 기름이지. 그치? 굳은 기름을 그래서 경화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액체였던 기름을 억지로 고체로 만들어버린 걸 경화유라고 얘기하며
가공유지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면 가수소와 성분을 이용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서 볼게요. 자, 우리 식용유는 상온에서 액체야, 고체야? 액체지. 마가린은 동물성 지방이야, 식물성 지방이야? 아니야, 식물성 지방이야. 버터가 동물성이야. 자, 마가린은 식용유로 만든 거야. 근데 식물성 지방인 식용유는 내가 액체라고 그랬는데 걔는 어떻게 고체가 돼 있어? 이 성분을 이용한 거야. 니네 핫팩 중에 보면 핫팩은 아닌 것 같다. 여름에 쿨 아이시링 보면은 하얀색 액체인데 그 안에 그 금속 하나 있지. 그걸 똑딱 하면 어떻게 돼? 순식간에 고체가 돼버리지. 그 현상이 이용한 거야. 그래서 안에 내용을 봤더니 뭐라 그래? 액상기름에 수소를 첨가시키고 니켈이나 백금이라는 금속을 넣어서 촉매제를 써서 걔를 충격을 줬더니 어떻게 됐대? 고체로 변했대. 그게 마가린입니다. 쇼트닝이고요. 제가 아는 친구들은 쇼트닝도 많이 쓰잖아, 그치? 쇼트닝과 마가린이 뭐야? 원래는 액체였던 기름을 딱딱하게 굳혀서 만든 걸 경화유, 가공유지, 가수소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성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니켈과 백금이라는 금속을 넣고 뭘 넣었대? 수소. 그럼 이걸 빈칸 집어넣고 1번 산소, 2번 수소, 4번 질소 이렇게 나와. 그럼 뭐야? 수소라는 거야. 그래서 수소를 넣어서 고체로 만들어낸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때 성분을 잘못 만들어내서 나타내는 게 되게 나쁜 지방이 있어. 트랜스 지방. 그래서 왜 과자들 보면 트랜스 지방 많다고 한참 말 많았었거든. 이게 트랜스 지방이 이 성분 만들어낼 때 잘못 만들어져서 트랜스 지방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잘 만들어내면 그런 현상은 없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터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마가린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버터로 쓰면 되지. 내가 누가 더 좋은 놈이라 했어? 식물성 기름이 더 좋은 놈이라 했잖아. 다 버터만 쓰면은 포화지방산만 먹는 거게? 근데 쿠키 만들어봐서 알잖아. 거기다 식용유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나비 모양 찍히겠어? 안 만들어져. 니네 아이스크림 쿠키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식물성 기름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모양 못 만들어. 반죽에다가 기름 넣으면 뭐해? 다 풀어질 텐데. 반죽이 다 액체가 돼버릴 텐데. 그래서 머리 써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마가린이라는 제품인 거야. 쇼트닝이랑 제품인 거고. 공장에서 머리를 써서 만들어서 가공유지로 하며 가수소화라고 경화유 딱딱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호식품. 영양소가 없어. 근데 오로지 기호성. 뭐야? 커피. 그치? 술. 그 술 먹는다고 뭐가 내 몸에 무슨 영양소가 들어와? 근데 좋잖아. 기분 좋잖아. 그치? 흥에 겪고 즐겁잖아. 내가 좋아서 좋아할 호자 썼습니다. 내가 기호도가 높고 내가 좋아한다 해서 기호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강화식품은 뭐야? 우유 중에 되게 많은데 철분이 뭐 강화된 우유, 칼슘이 더 강화된 우유, 어떤 우유 보니까 크롤렐라가 들어간 우유도 나오더라고. 그게 강화식품입니다. 어떤 영양소를 더 부족한 거를 더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화식품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쌀에도 비타민 B1을 뿌려서 만든 애도 있고요. 뭔가 영양소가 부족한 걸 알아서 더 플러스된 걸 강화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즉석식품, 요거를 뭐야? 3분 요리지. 그지? 3분 요리 이런 것들은 이제 샷반 이런 건 즉석식품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하나만 더 알고 있자. 레토르트 파우치. 레토르트 파우치가 뭘까? 3분 요리 그 은박 비닐. 되게 똑똑하지 않아? 햇빛을 못 만나. 그치? 외부 공격에 완전히 차단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암만 햇빛이 내렸어도 음식이 썩지 않아. 3분 요리 페이스.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젓가락으로 빼라는 거. 그치? 미트볼, 카레, 짜장 얼마나 신기하니. 1년이 지났는데 음식이 썩지 않잖아. 이 파우치 이름이 레토르트 파우치. 즉석식품을 만들어낼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군, 2군, 3군, 4군, 5군이 있는데, 자, 1군은 이제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은 칼슘, 2군이 칼슘, 3군이 비타민과 무기질, 4군이 탄수화물, 5군이 지방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식품 구성탑에 의해서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1층일수록 더 많이 먹어야지. 층이 넓을수록 더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고 그 다음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유제품을 먹고 그 다음 지방을 먹어야 균형 있는 식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식품 구성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층, 3층, 4층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거 문제 많이 나오네, 그지? 계속 문제가 지금 143페이지까지 있고요. 일반 성분 봅시다. 수분까지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물은요 너무 없어서는 안 돼 영양소예요. 그래서 지금 3대 영양소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게 그냥 이거는 기본이야. 베이스야. 안 먹고는 죽으니까.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 삼풍백화점 문화줬거든. 음식은 안 먹고 16일까지도 살아요. 20일까지도 식품 안 먹으면 살아. 내가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살 갉아먹으면 살면 돼. 살이 점점 더 빠지겠지, 그지? 안 먹으면 살아요. 그 대신 뭐야? 물은 안 먹으면 죽어. 수분은 섭취가 안 되면요 사람이요 탈수 현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장 사망 원인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야? 장염. 수분이 계속 나가는 거 아니야? 설사 계속 쭉쭉쭉 해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 물 먹이고 우유 먹이고 뭐해? 그 계속 수분이 나가니까 애들이 장염에 걸리면 사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체내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라는 건 너무 기본 원소이기 때문에 열량소나 이런 기본 원소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성분도의 제일 1번이 뭐야? 수분이야. 자, 식품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먼저 이제 수분의 작용을 보시면 수분은 물질의 운반 작용을 한대요. 우리가 수분이 없으면 당연히 장까지 내려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식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마른 오징어에도 수분은 들어있습니다. 북어에도 수분이 들어있고요. 아니 그리고 손톱에도 수분이 들어있어. 머리카락에도 수분이 들어있고요. 모든 제품에는 수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미량 들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물질을 용해해서 체내의 pH와 삼투압을 유지시키고 용매. 뭐야? 물질을 녹인다는 거예요. 용매는. 용매란 뜻이 뭔가 녹일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거 용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대사 과정에 물이 필요하대. 대사 과정 소화시키는데.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모든 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체온 조절 작용으로 체내에 발생하는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여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오늘 우리 딸도 오늘 너무 해달라고 내가 오늘 데리고 와서 링겔 맞았거든. 수액을 맞으면 거짓말처럼 열이 내려가. 왜 그래? 몸 안에 계속 수분이 들어가잖아. 그지? 혈액을 통해서 내가 마시는 것보다 어때? 아예 피에다가 직접 주잖아 물을. 그러니까 당연히 체온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온 조절 작용으로도 수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 우리가 몸이 너무 더우면 뭐래? 땀을 흘려야 돼. 근데 내가 몸에서 그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물이 흐르니까 체온이 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데 습기가 많이 차면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높아. 왜 그래? 땀을 못 흘리잖아. 습도가 높으면. 내가 더우면 더운 만큼 땀을 흘려야 되거든. 근데 너무 더운데 땀을 못 흘릴 정도로 습도가 높아.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땀이 수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외부의 충격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수분이 있으니까 체내의 모든 체액을 윤활제로 만들어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남아있죠. 7번에 나와 있습니다. 10%를 상실하면 신체 기능을 이상을 유발하고요. 20%가 모자르면 생명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 산부인과 묵을 때 그 사람들 되게 사람들 좀 이제 무식한 사람들인 거지. 오줌 받아 먹어서 살았다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질타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현명한 거야. 그지? 자기 오줌이라도 받아서 먹어서 그 사람은 살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걸 더럽다고 안 먹었으면 죽은 거야. 그지?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 체온 유지를 위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성인의 경우 2에서 2리터, 2.5리터를 먹는 게 좋대. 근데 이게 꼭 물로만은 아니야. 밥에도 있고요. 국에도 있고요. 심지어 콩나물 무침에도 수분이 들어있거든. 이거 다 합해서.
이걸 다 합했을 때 2에서 2.5리터. 왜 사람이 솔직히 2에서 2.5리터 먹는 사람이 많나? 없거든. 작정하고 먹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모든 거를 통해서 수분을 지금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유수와 결합수 있습니다. 자, 물의 종류가 식품에 들어있는 물이 자유수가 있고 결합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해서 또 다른 말로는 유리수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요 눈에 잘 보이는 물이야. 누가 봐도 눈에 보여. 꾹 짜면 나와. 그럼 사과에 들어있는 물, 배에 들어있는 물, 뭐 수박에 들어있는 물, 두부에 들어있는 물 다 뭐야? 자유수야. 그럼 얘는 쉽게 얘기해서 쌀에 들어있는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짜? 안 나와. 아무리 짜봐. 나오나? 안 나옵니다. 결합된 조직 안에만 들어있는 물을 결합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얘는 사과에 들어있고 얘는 쌀에 들어있다고 하면 문제 풀기 되게 쉬울 거야. 자, 그럼 두 개 비교해 봅시다. 자, 사과에 들어있는 물은 자유로 존재한대요. 밑에 표 보니까. 수용성 물질을 녹일 수가 있대요. 사과 그냥 냄비에 넣고 끓여도 녹아 나와. 사과가 녹습니다. 아니, 사과 오븐에 넣고 구워도 마찬가지야. 사과 이렇게 뭉그러져. 사과 파이 해봤잖아. 사과 뭉그러지지. 녹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용매야. 뭔가를 녹일 수 있는 거. 용매를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썩잖아. 그지? 미생물 번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냉동실 넣어봐. 얼어. 동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비중이 크고 끓는 점 이런 거 건조하면 쉽게 건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물, 자유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럼 결합수 봅시다. 얘 물질 녹일 수 있나? 못 녹여. 냉동실 넣어봐. 안 얼어. 그지? 건조시켜봐. 건조 안 됩니다. 왜? 결합된 조직 안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인데 어떻게 얘네를 제거할 수 있겠어? 제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음식물 썩나? 안 썩습니다. 썩지 않아요. 내가 쉽게 얘기해서 쌀이 들어있는 물이라고 했지 그것도 사실 자유수야. 그 안에 더 내 손톱 안에 들어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거야. 이게 바로 결합수라는 거죠. 그냥 결합된 조직을 위해서 들어있는 물을 결합수, 자유롭게 들어있는 물을 자유수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의 종류까지만 이렇게 나가고 요것만 확실하게 그냥 외우기 쉽게 내가 사과하고 쌀이라고 얘기했지만 시험 볼 때까지는 그렇게 외워. 얘는 사과, 얘는 쌀. 그래서 녹지도 않고 얼리지도 않고 얘는 얼릴 수 있고 녹을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뭔가 물질을 녹일 수 있대라는 거. 자, 얘 쌀을 오븐에 넣어봐. 이거 못 녹아. 쌀이 어떻게 녹아? 안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할게요. 31분이다. 자, 여기까지. 자, 지나간 문제들 꼭 풀어보세요. 밀리면 너무 많아진다.